네, 그 프랑스 조기 총선 뭐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뚜껑이 열렸는데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자, 일단 제1당이 누가 됐냐? 신민중전선 좌파 연합이 됐습니다. 182석이고 2당이 그 마크롱이 소속된 르네상스당 포함해서 범여권이자 앙상블이라고 부르는 요게 제2당이 됐습니다. 168석. 그리고 의외로 국민연합이 3당이에요. 143석. 그게 제1투표,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였을 때만 해도 득표율 1위로서 다 얘네가 이제 제1당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밀렸어요. 그래갖고 3당이 됐습니다. 물론 뭐 88석에 비하면은 뭐 의석수는 많이 늘리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의회가 벌어졌다. 그래서 1당, 2당, 3당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마크롱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슈. 예. 물론 제2당으로 선전하긴 했지만 제1당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롱이 이 국민연합 극우정당이죠. 국민연합 일당 되는 거 막겠다고 좌파 끌어들인 게 아니냐 이거 끌어들었다가 망했다 쫄딱 망했슈 좆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국민연합은 일당은 예상외로 일당 자리 차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88석이었는데 143석으로 많이 늘렸네요. 의석수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전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좌파, 중도, 극우. 여기가 좌파, 중도, 극우. 어느 진영도 과반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구성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걸린다. 정부 구성에 난항이 예고된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마크롱이 왜 제1당을 못하고 2당으로 밀렸냐? 그나마 2당이 어딥니까? 이거 거의 패배했다고 봐야죠. 선거에서 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제가 보기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원인이 첫 번째 이민자 급증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 이민자가 급증을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노숙인이 됐어요. 노숙자로 전락을 하다가 보니까 노숙인이 또 급증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참고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파리 세느강 다리입니다. 세느강에 있는 다리인데 거기 보면 이 텐트촌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누가 살고 있냐? 노숙자들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림픽 앞두고 이제 다 치워버린 거죠. 프랑스에서 정부에서. 근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2021년 프랑스 거주자의 10%인 700만 명이 이민자예요. 700만 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10% 700만 명이 이민자고 이들 중 이민자의 3분의 1만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3분의 2는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못 구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로 전락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그 뒤로 물가가 막 치솟았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물가 그리고 높은 주거비용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갖고 노숙인으로 전락을 하는 바람에 노숙인이 증가했다. 이런 것도 노숙인 증가에 한몫을 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프랑스 전체 노숙인이 약 추산이지만 3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 이거는 10년 전하고 대비해보면 2배 증가한 수치다. 2배가 늘었어요, 이민자가. 노숙인이 프랑스가 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받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다 이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작년 4월부터요. 올해 1월까지 노숙인 약 2,000명을 강제로 나가. 그래갖고 강제로 파리 외곽 지역 10개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쫓아낸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갖고 올림픽 코앞이잖아요 지금. 올림픽 앞두고 이제 쪽팔리니까 야 외국인들 보면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88 올림픽 앞두고 무슨 사회 정화운동이네 뭐네 그래갖고 다 치워버려. 그래갖고 전두환이가 전두환이었나 노태우였나 하여튼 그랬잖아요. 똑같아 얘네도 그래갖고 그냥 다 치워버린 거야. 한마디 그냥 치운 거예요. 그냥 치운 거. 그래서 이 치우는데 이제 서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서로 떠넘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노숙인을 이리저리 치우기에만 급급하지 근본 대책은 세우질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민자들이 불만이 쌓인 거예요. 프랑스 국민들도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졌다. 그래서 식민지 시절부터 프랑스가 원래 이 톨레랑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말 톨레랑스. 우리말로 하면 관용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뭐 관용을 베풀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관용 톨레랑스 정신에 입각해서 말은 좋아. 톨레랑스 정신에 입각해서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프랑스 정부가. 예? 근데 치밀한 대책이나 어떤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와서 그 프랑스 국민으로서 잘 적응해 나가고 프랑스 국민과들과도 그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 국민으로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등한시한 겁니다. 거의 뭐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방치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하고 프랑스 국민 사이에 갈등이 막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이민자들 사이에 이제 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유럽의 주요국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을 보면 일단 스웨덴이 비율은 제일 높아요. 19.8%. 스웨덴도 적극적으로 받았죠, 이민자를.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네는 이 프랑스하고 비교해 보면 프랑스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대책이 좀 잘 돼 있다. 프랑스보다는. 예. 근데 프랑스는 몇 프로냐? 13%다. 유럽 평균이 11.6%인데 이거보다 높아요. 예. 그래서 잔뜩 그냥 톨레랑스 해가면서 너도 와 컴온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로 와 뭐 이랬고 적극적으로 받기만 했지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난 거다. 예?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알제리계 청소년 나엘이라는 17살 먹은 그 청소년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경찰 검문을 받다가 이제 요거 피해서 도망가다가 경찰을 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 열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걸 계기로 이민자들이 이제 평소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50여 개 도시에서 폭력 시위로 이게 이제 번져갖고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였는데 이게 폭력 시위로 번지면서 50여 개 도시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분노가 이때 이제 폭발한 거죠. 이 바람에 3천여 명이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관련 사진인데 예. 이게 이제 하나의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민자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관련해서 뭐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개혁하겠다고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잖아요. 뭐 젊어서 그런 건지 뭐 그걸 팩이 있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한때 뭐 불통이다 막 그러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불통하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하여튼 뭐 불통 대통령이다 이런 막 그 욕을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개혁 이것도 부작용으로 이번에 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 연금개혁. 아니 그 정년을 늘린 게 치명타였잖아요. 62세까지였는데 이걸 64세로 늘려놨습니다. 이 말은 2년을 더 일해라. 64세까지 일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내는 기간도 늘렸죠. 원래 42년인데 43년으로 늘려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좋아해? 그 국민들이 다 싫어하지. 예? 특히 프랑스 국민들이 여기 그 난리가 나고 들고 일어난 이유가 막 데모했던 게 이 소득 대체율 때문인데 이 소득 대체율이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60.5%예요. 물론 약간 오래된 건데 2017년 기준인데 지금도 별반 차이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낮습니다. 31.2%밖에 안 돼. 프랑스가 거의 우리나라의 2배죠. 이렇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소득 대체율이 60.5%다 이 말 뜻은 뭐예요? 내가 1년에 일을 해갖고 100만 원을 벌었었는데 그게 소득이 100만 원인데 일 그만두고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은 60만 5천 원 받는다 이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뭐 빠듯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31.2% 이건 뭐예요? 100만 원 내가 일할 때 100만 원씩 벌었는데 은퇴하고 연금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받아서 생활하는데 국민연금을 한 달에 31만 2천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정년을 늘리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해. 더 일할 수 있네.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정년 늘리면 더 일해 그럼 싫어해. 왜? 소득 대체율이 이 정도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으니까 나는 빨리 은퇴해가지고 이 연금 받아갖고 좀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데 나보고 더 일을 하래.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예. 이것도 지금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민자 문제하고요. 이 연금개혁 문제, 이 정년 연장하고 뭐 이런 게 좀 주된 원인이 아니었냐. 예. 프랑스 국민들이 그 마크롱한테 등을 돌린 이유가 저는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두 가지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졌다고 저는 보고 자 똥은 마크롱이 쌌는데 뒤치다거리는 총리가 하게 생겼어요. 자
총리 이름이 가불의 아탈 총리. 이름이 왜 아탈일까요? 예. 아, 나 탈락이야? 너 탈락이야. 아, 나 탈락? 그래서 아탈. 너 집에 가.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총리가 그만둬요. 아탈이 이제 올해 마크롱이 1월 달에 임명했는데, 이게 89년생이에요? 아, 애네. 한국 나이로 36. 최연소 총리 타이틀 거머쥐고 있고, 최연소 총리. 특이한 게 동성애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난리는 어디 게이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또 적절할지 명예훼손 이런 거 날라오는 거 아니겠죠? 예를 들면 홍석천 씨를 갖다가 국무총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꼴인 거예요. 근데 여기 프랑스는 가능하다 이거죠. 왜? 일단 이 프랑스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이에요. 예.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이긴 한데 이게 2019년도에 이 세주 르네라는 물론 이제 동성애자다 보니까 남자겠죠. 이 남자 이분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대요. 근데 세주 르네가 누구냐? 예. 이 마크롱 대통령도 참 그런 거 보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총리도 동성애자로 이 어린 사람을 임명하고 외교장관, 이 마크롱이 외교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스테판 세주르네. 커플이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외교장관 이렇게 된 거예요. 부부가 근데 물론 이혼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이 사람 안경 쓰고 있는 약간 좀 사진이 흐릿한데 이 사람이랑 둘이 부부지간이었다 이혼했다. 참 프랑스도 재밌는 나라야. 그래서 아탈 짐 싸고 있다 지금 16일인가 17일날 아탈이 총리 됐는데 마크롱이 수리한다고 그러네요. 16일인가 17일날. 그래서 아탈 입장에서는 약간 좀 열받겠어요. 1년도 못 채우고 저 인간 때문에 짐 싸서 집에 가게 생겼네. 똥은 저 인간이 다 쌌는데. 자, 반면에 마크롱은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안 잘려. 시원하게 해먹을 수 있어. 이게 의원 내각제였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마크롱이 의원 내각제였다면 아마 총리가 됐을 테고 총선에 졌으니까 총리인 마크롱 총리는 짐 싸서 집에 가야 돼. 근데 얘네는 이원 집정부제다 보니까 좀 특이하죠. 이원 집정부제다 보니까 대통령은 집에 안 갑니다. 짐 안 싸. 그래서 끝까지 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크롱이 똥 쌌다고 그랬는데 마크롱이 싼 똥이 뭐예요? 그거는 의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 해갖고 조기 총선 실패로다가 좌파에다가 제1당 내줬잖아요. 아까 신민중전선 좌파연합 거기다 1당 내주고 국민연합 의석수 88석에서 143석으로 늘려준 꼴이었잖아요. 늘려준 꼴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마린 르펜 우리 르펜 누나가 마크롱한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제1당은 못했지만 원래 국민연합이 저 변방에 있는 당이었는데 이번에 143석 얻으면서 제3당 되면서 당당하게 중앙으로 진출하게 됐잖아요. 마크롱이 도와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들리는 얘기로는 마크롱이 르펜이 심어놓은 스파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스파이 첩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보너스로 또 전국에 혼란만 가져왔어요 지금 마크롱이. 그래서 참 안 됐습니다. 좀 들리는 얘기로는 마크롱이 집에서 울면서 마카롱 처먹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일당 자리 빼앗기는 바람에 레임덕, 권력 누수 현상, 위기에 빠진 마크롱. 그나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마크롱한테 이 와중에도 최선의 시나리오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뭘까요? 좌파 연합이 신민중 전선에서 LFI 이게 이제 뭐냐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극좌 정당 이름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극좌 정당 요거를 싹 배제를 시켜놓고 온건한 비교적 온순한 좌파 정당인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등하고 손잡고 의회의 과반을 확보하는 거예요. 과반. 그나마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그래야 국정 운영도 하고 또 해먹지. 참고로 이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이번에 제1당 차지한 얘네는 한지붕 4가족이에요. 선거연합인데 LFI 말씀드렸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극좌 정당과 사회당과 녹색당과 공산당이 4군데가 이번에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자 그래갖고 뭉친 겁니다. 그래서 좌파 연합이야. 연합 선거연합.
그리고 참고로 사회당은 올랑드 대통령 아시죠? 예. 올랑드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사회당이었는데 얘는 이 올랑드 대통령 이후로는 이 마크롱이 이끄는 중도 우파한테 밀려가지고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좌파 연합인 신민중 전선에 붙은 게 아니냐, 명맥이라도 유지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고, 반대로 마크롱한테 최악의, 아주 죽으라는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럼 뭐냐? 시나리오는 국민연합, 여기 있죠, 구구정당 제3당 국민연합, 얘가 좌파 연합인 신민중 전선, 여기 182석 차지한 제1당 좌파 연합, 여기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둘이 제휴를 해갖고, 에이 브라더, 손을 잡고 마크롱 정부를 그냥 식물 정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툭하면 껄핏하면 반대야. 그냥 나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식물 정부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마크롱한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 마크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근데 그거는 뭐 두고 봐야죠.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예. 자, 그리고 지금 최대 관심사가 총리입니다.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과연. 왜? 총리가 지금 대통령보다 더 끝발이 세게 생겼어요. 예. 현재 가장 유력한 총리는 누구냐? 총리 후보가. 제1당 신민중 전선의 리더. 장르 멜랑숑. 이름이 좀 멜랑꼬리해요. 예, 멜랑숑.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 그러니까 이 장르크 멜랑숑이 현재 가장 유력한 총리다. 총리 후보다. 그리고 장르크 멜랑숑은 누구냐 그럼? 아까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의 대표다. LFI의 대표. 그리고 이 사람이 좌파 연합 신민중 전선의 실질적인 리더를 맡고 있다.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총리다. 총리 후보다. 그거 왜 그러냐면 보통은요. 대통령이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거나 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크롱이 이 장르크 멜랑숑이 여기 좌파 연합 신민중정선의 실질적인 리더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제 대표로 임명할 총리로 임명할 확률이 99%다.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마크롱이 만약에 이 다수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자기 편인 자기가 소속된 범여권 이 앙상블 뭐 요쪽에 있는 자기 사람을 갖다 총리로 임명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이 다수당이 내각 불신임을 해가지고 그걸 가결을 시켜가지고 이 대통령 마크롱이 지명한 자기 사람 그 총리를 실각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크롱으로서는 그거 자기 사람 아무리 임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네가 다 퇴짜 놓고 다 실각시켜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뭐 전혀 내키지는 않지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이 다수당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는 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원리로 해서 이 장르크 멜랑숑이 유력한 총리 후보다. 지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멜랑숑이 총리가 되어갖고 동거정부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동거정부가 되는데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이게 마크롱은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동거정부. 예? 적과의 동침. 동거정부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하고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상한 대로 멜랑숑이 총리가 됐고 마크롱은 대통령이죠, 여전히. 그러면은 자, 마크롱은 여기 범여권 여기 소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멜랑숑은 좌파 연합 여기 제1당 여기 소속이 돼 있잖아요. 서로 소속된 정당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동거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거정부. 예. 동거정부.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프다. 왜냐면 동거정부에서는 더더욱이 끝발이 총리가 훨씬 더 세고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래서 골치가 아파지는 거고 무엇보다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예. 참고로 마크롱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이래요. 친기업 성향의 정책들이 많고 그리고 연금 개혁 아까 얘기했죠. 정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 그리고 부유세 과세 대상도 부동산으로 축소하겠다. 재정 긴축을 하겠다. 근데 이 멜랑숑 총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게 반대. 180도 달러. 그래서 여기 보면 반기업 성향의 정책들이
강하고요. 정년을 얘는 또 60세로 앞당기겠대요. 그리고 부유세 과세 대상도 늘리겠다. 재정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공지출을 늘리겠다. 누가 좌파 아니랄까봐 그죠? 최저임금을 14%로 올리겠다. 그리고 나토도 탈퇴하겠대요. 예? 이러면 프랑스 입지는 매우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나토 탈퇴해갖고 이게 지금은 아직은 말이 없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EU도 탈퇴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EU.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브렉시트가 아니라 프렉시트가 되겠죠. 프렉시트.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혼란만 가져올 테고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완전히 성향이 180도 다른데 예? 이게 제대로 국정 운영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굴러가겠냐. 예? 그래서 마크롱은 동고 정보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예? 그 좌파 정권, 좌파들한테 정부를 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뭐 자기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이게? 예? 더구나요. 프랑스는 연립정부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연립정부가 뭐예요? 아시겠지만 동거정부하고 연립정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립정부란 건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정당 몇 개가 모여가 있는데 여기서 몇 명씩 이렇게 차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소속이 다 다른 거야. 예?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연립정부인데 동거정부랑 비슷하잖아요, 개념이. 원리도 비슷하고. 근데 연립정부에 익숙하지도 않아, 프랑스가. 그러니까 동거정부가 되면은 이게 더 잘 굴러가겠냐. 그래서 제가 더 걱정을 하는 거고요. 이 선거 앞두고 신민중전선 좌파연합 이거 이번에 그렇게 됐죠. 이런 선거연합은 있었어요. 이거 한지붕 네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연합은 그동안 프랑스에서 있긴 있었지만 연립정부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이 좌파연합 이거 신민중전선도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싶습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또 해체될 것 같아요. 지들끼리 막 싸우고 분열하다가 결국엔 또 해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과반을 갖지 못한 이게 다 이념을 달리하잖아요. 좌파, 중도, 우파, 극우 누구도 과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좌파, 중도, 극우 간 이 서로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거하는데 이게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한 동거로 인해서 혼란만 있을 거다. 그리고 마크롱한테는 무엇보다 젊은 거는 좋지만 젊어서 패기 있고 뭐 그 머리가 트여 있고 이런 건 좋은데 무엇보다 오랜 정치 동료가 없다는 게 저는 가장 최대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이 아니냐 마크롱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정치 동료가 없다는 거는 이게 평상시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뭔가 위험에 빠졌을 때 고립되기 딱 좋다는 거예요. 나 혼자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마크롱이 고립이 될 거의 고립되다시피 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고립되는 게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치인은 이 경험과 연륜 절대 무시 못하죠. 예. 그게 좀 부족하다 마크롱이.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멜랑숑이 누구냐 그러면 아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대표 극좌파라고 그랬잖아요. 모로코 태생이래요. 나이가 좀 있습니다. 72살. 극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3번 대권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 쿠바 혁명 일으킨 피델 카스트로 아시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이 사람이 열혈 팬이랍니다. 열혈 팬.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리고 반기업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좌파니까 이 어록이 있어요. 또 어록. 아,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어록을 보고. 금융위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기생충이다. 그러니까 은행원, 뭐 증권사 있는 뭐 펀드 매니저 뭐 다 기생충이래요. 예, 좌파니까. 예, 자유무역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절대악이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좌파 정당 의원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인민복을 입어라. 예? 북한이야? 예, 그래서 본인도 실제로 인민복 입고 다닌 적도 있어요. 예. 제가 사진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사진. 예, 멜랑숑. 아, 위험합니다. 예. 최대관 심사 총리는 누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근데 그 멜랑숑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근데 또 다른 이건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만약에 마크롱이 뭐 늘 그래 왔듯이 정면 돌파할 수도 있어. 이번에 뭐냐면 66석 여기 공화당이 있거든요. 우파. 제가 공화당 얘기는 아까 안 했는데 공화당 등 우파도
이 우파 세력을 다 합치면 66석이에요. 이번에 차지한 게 66석. 그래서 66석 되는 공화당 등 이 우파 세력들과 손을 잡고 제1당인 어디죠? 여기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내의 아까 얘기했던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이런 데하고 손을 잡고 그래갖고 이 범여권 자기 진영 내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당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에서 요거를 싹 배제 왕따 시켜버리고 얘네만 꼬드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마크롱이 만들고 이 공화당 등 66석 차지한 우파 세력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갖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범여권 자기 진영에서 총리를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부신임권을 내도 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을 자기 편으로 마크롱이 끌어들여 놨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글쎄요 뭐 마크롱이 실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끝으로 이 마크롱이 쌓아놓은 똥 이어서 안개 속 정국이다 혼란이다 혼란만 가져왔다 재정 적자 장난 아니죠 프랑스 재정 적자 등이 병든 프랑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병들었습니다.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병든 프랑스는 언제 구하나 예? 이것도 지금 뭐 정부 구성도 뭐라 지금 저기 뭐야 한 4일 남았죠. 예? 개원이 한 4일 3일인가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정부 구성도 못하고 있는데 모든 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 총리 누구로 할 거냐 뭐 이런 권력 배분 문제 놓고 지들끼리 싸울 게 뻔하다. 얼마나 또 싸워댈까. 그리고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아까 얘기했죠. 선거 앞두고 급조한 연합이다. 선거 연합이다. 내 내부 분열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급진 좌파 멜랑숑에 대해 쟤는 너무 급진적이야 뭐 이러면서 사회당, 녹색당 등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의회 입법 과정에서 또 얼마나 또 힘겨루게 싸우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민중전선 내부에서 누가 총리직을 맡을 것이냐 두고 싸우는 중이다. 멜랑숑은 안 된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대요. 멜랑숑이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4개 정당이 연합한 그런 좌파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대표가 멜랑숑인데 멜랑숑이 총리가 되면 멜랑숑이 아마 이 극좌 정당 여기서 미는 정책만 밀고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에서 미는 정책은 안 밀 거다. 이런 지금 그 내부 불만이 또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자칫 지루하셨을 수도 오늘따라 제가 이렇게 말을 막 더워서 그래요. 막 발음이 막 꼬이고 막 이상하네. 아무튼 근데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죄송하고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